네, 안녕하세요. 산타한 제이슨입니다. 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코스는요. 네, 수도권 최고의 억새 군락지를 보유하고 있는 명성산 포천 방향 코스입니다. 현재 10월 23일 기준으로 요즘 방문하시면요. 최고의 억새와 그리고 단풍까지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성산보다 더 좋은 억새를 보유하고 있는 산들은 많습니다. 하지만 수도권 기준으로 그런 산들은 좀 많이 떨어져 있어요. 예를 들자면은 제가 저번에 소개해드린 황매산 혹은 민둥산, 화왕산, 그리고 신불산, 간월산, 이런 산들도 모두 억새로 유명한 산들인데요. 다 서울 기준으로 좀 멀리 있어서 쉽게 가기가 어려운 산들입니다. 하지만 명성산은 포천에 위치해 있어서, 그리고 도봉산역에서 바로 가는 버스도 있어서 손쉽게 다가갈 수가 있고요. 산 자체도 예쁘지만요, 특히나 억새철에는 더욱더 아름다운 산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난이도는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네, 정상까지 갈 경우에는 거리도 꽤 길어지고요. 그리고 상승고도도 꽤 가팔라서 꽤 힘든 편입니다. 하지만 억새밭까지만 간다고 하면은 크게 어렵지 않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험도는 만약 억새만 보러 가신다 그러면 운동하러도 충분한 것 같아요. 하지만 정상부까지 가실 경우에는 등산화를 착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산정호수 옆에서 시작하거든요. 네, 근데 도봉산역에서 1386번 버스가 있어서 대중교통으로도 다녀오기가 쉬운 편입니다. 풍경은요, 네, 일단은 굉장히 멋진 암릉이 있습니다. 명성산 자체가 암릉으로 이루어져 있는 산들이어갖고 책바위라든지 아니면 명성산 정상부라든지 암릉이 굉장히 아름답고요. 그리고 폭포도 등룡폭포와 비선폭포 같은 멋진 폭포들을 볼 수 있고요. 예, 억새 보러 가는 길에 있는 계곡도 굉장히 아름답고요. 특히나 요즘 10월 중순을 넘어서면은요, 억새와 그리고 단풍도 굉장히 아름다운 산입니다. 네, 그러면은 제가 명성산에 다녀와서 찍은 사진과 영상 보여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억새 군락지에서 찍은 억새 사진들입니다. 네, 억새가 굉장히 아름답죠. 억새는 이렇게 군락을 이루고 있어야지 굉장히 아름다운 것 같아요. 네, 이거는 억새 군락지 옆에 있는 나무를 찍어봤는데 좀 흑백으로 하니까 분위기가 좋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단풍이 절정이고요. 계곡에서 단풍이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네, 제가 명성산에서 지금 보시는 장면이 제일 아름다웠던 것 같아요. 억새는 이렇게 흔들리는 모습이 더 아름다운 것 같습니다. 네, 이거는 정상 가는 길에 있는 능선을 찍어본 사진이고요. 네, 그리고 포천에 있는 산정호수를 책바위 근처에서 내려다보면서 찍은 사진입니다. 네, 그리고 정상 가는 길에 있는 여러 봉우리를 찍은 사진이고요. 그리고 단풍이 정말 멋있었어요, 이날. 정말 전 단풍은 예상 못했었는데 단풍이 저는 오히려 더 좋았습니다. 네, 그리고 등선폭포입니다. 단풍 너무 예쁘죠? 단풍이 진짜 예술이었습니다. 이거는 특별히 이름을 붙이기도 힘든 풍경인데 고개를 탁 들어서 앞에 이렇게 절벽이 보였는데 친구랑 같이 가는 친구랑 들어 우와 그러면서 너무 아름답다라고 생각했어요. 단풍이 이렇게 아름답게 들었습니다. 2020년 10월 22일 영상입니다. 단풍이 진짜 최절정입니다, 정말. 네, 이날 제일 아름다웠던 풍경인 것 같아요. 계곡 위로 불긋불긋한 단풍이 정말 장관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10월 22일 기준 단풍 현황을 좀 말씀을 드리면요. 억새꽃 군락지가 끝나는 지점부터 등룡폭포 지점까지 한 해발 한 400, 500까지는요 단풍이 절정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상동 주차장에서 비선폭포 정도까지 이 부분은 아직 단풍이 시작이 안 됐고요. 그래서 이번 주에 가시면은 정말 아름다운 단풍을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다음 주에 가시면은 여기 밑에 부분이 단풍이 아름답게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한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는 단풍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찾아가는 길 먼저 설명을 해드리면요. 산정호수 상동 주차장으로 검색을 하시면 돼요. 여기가 상동 주차장이고요. 도봉산역에서 1386 버스로 바로 오실 수 있고요. 오늘 설명해드릴 코스 기준은요. 책바위 코스로 올라서 팔각정을 지나서 명성산 정상까지 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네, 이렇게 억새꽃 군락지와 그리고 등룡폭포 그리고 비선폭포를 거쳐서 상동 주차장으로 돌아오는 기준으로 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다녀올 경우 등산 거리가 12에서 13km 정도 되고요. 등산 시간 6시간, 7시간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좀 체력이 안 좋으신 분들한테는 그렇게 만만한 산행은 아닌 것 같아요. 억새와 그리고 단풍만 보고 싶으실 경우에는 이렇게 왕복을 하셔도 되고, 지금 방문하시는 대부분의 분들이 한 90%는 여기까지만 이렇게 다 왕복을 합니다. 제가 추천하는 거는 여기가 조금 더 힘들지만은 그래도 여기가 좀 더 짧거든요. 그래서 책바위로 올라서 이렇게 내려오시는 걸 좀 추천을 합니다. 체력이 조금 부담되실 경우 명성산 정상 가지 마시고요. 팔각정에서 명성산 정상까지는 정확하게 킬로미터가 안 나와 있어요. 그래갖고 제가 예상을 해볼 때 2.5km에서 3km 정도 되는 것 같고요. 시간은 1시간 반 정도 소요되고, 여기 정상부가 여기쯤이 네, 그 팔각정이거든요. 팔각정에서 정상부 가는 게 꽤 업다운이 있어서 체력 소모가 좀 있습니다. 대부분 평탄한데 업다운이 좀 있어서 조금 힘들 수도 있어요. 체력적으로 좀 부담이 된다 그럼 책바위로 올라서 네, 이렇게 억새 군락지 방향으로 하산하는 걸 추천을 하고요. 책바위는 비교적 짧은데 책바위로 올라가는 구간이 굉장히 가파릅니다. 여기는 가파른 구간은 없고요. 완만한 계곡길이고 갈수록 조금 가팔라지는 전형적인 계곡 산행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예, 최고 고도가 네, 명성산 자체는 한 921m, 922m 뭐 그렇고요. 그리고 여기쯤에 팔각정이 있는데, 팔각정 그러니까 억새군락지가 팔각정 지점에서 끝나요. 그 억새군락지까지가 한 720, 30m 정도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한 200m 정도 더 올라가야 돼요. 네, 그리고 여기서 좀 오르막 내리막이 좀 있고요. 네, 여기까지 왕복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네, 그러면은 사진을 한 장씩 보면서 코스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상동 주차장이고요. 저는 평일에 갔는데도 나올 때는 만차였습니다. 억새철에는 임시주차장을 6번까지 만드는 것 같더라고요. 임시주차장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주차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네, 1386 버스를 타고 오시면은 여기가 종점이서 여기서 내리시면 되고요. 이쪽으로 내려가 보시면은 이렇게 억새밭 가는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을 따라서 조금 들어가시면요. 한 5분, 10분만 걸으시면은 곧 이렇게 등산로에 진입을 하게 되고요. 등산로를 진입하자마자 비선폭포를 만나게 됩니다. 네, 여기서 책바위 코스로 일단 올라가서 여기 억새밭을 내려올 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책바위 코스로 틀면은요, 위험이라고 숙달된 등산자 외에는 대단히 위험하다고 써있는데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예전에 가본 적 없어 제가 확신할 수는 없지만은 아무리 생각해도 이거는 예전에 만들어진 표지판 같아요. 지금은 등산로 정비가 굉장히 잘 되어 있어서 위험하다고 생각되는 구간은 없습니다. 뒤에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네, 책바위 코스로 접어들면은 네, 무난한 오르막이 이어지고요. 네, 크게 험하지도 크게 가파르지도 않은 구간이 한 700m 정도 이어집니다. 이 부근에는 단풍나무 많이 없고요. 소나무와 그리고 제가 나무 이름은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노랗게 물드는 나무가 굉장히 많았고, 보시다시피 네, 산이 되게 노랗게 물들었죠. 네, 이런 코스를 한 700m 정도 올라온 거고요. 700m에서 조금만 더 가면은 조망이 슬슬 트이기 시작하면서 앞 산정호수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정말 제가 봤을 때 너무 안타깝게도 날씨가 너무 안 좋았어요. 그래갖고 안개가 굉장히 많이 껴갖고 시야가 정말 넓지가 않았습니다. 정말 안타까워서 산정호수가 간신히 보이는 거였는데요. 다행히 내려올 때쯤에는 조금 시야가 좋아졌어요. 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제 책바위가 보이기 시작하죠. 여기 바위로 올라가야 되는데 그 구간이 굉장히 가파릅니다. 네, 비선폭포에서 800m 정도 온 지점인데요. 여기서부터 약간 험한 구간이 있다가 위험 구간이라고 있는데 예전인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지금은 정비가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계단을 다 설치해서 위험하지 않게 오를 수가 있고요. 네, 보시면 전혀 위험하지 않습니다. 근데 다만 계단이 가파릅니다. 꽤나 가팔라서 네, 쉽지가 않습니다. 네, 뒤로 이렇게 멋진 풍경이 펼쳐져 있어서 네, 쉬엄쉬엄 올라가시면 충분히 올라가실 수 있을 거예요. 네, 이렇게 줄도 잘 설치되어 있고 지지대도 설치되어 있어서 크게 무리 없이 산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만 가팔라서 힘듭니다. 잭바위를 오르는 구간이 꽤 가파르고 네, 힘듭니다.
아, 진짜 이날 날씨가 너무 아쉬웠네요. 혜야, 빨리 들여. 돌에 이렇게 뭐가 박혀 있더라고요. 예전에는 계단이 설치가 되기 전에는 아마 이런 길로 다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위험 표지판들이 있었어요. 이 책바위를 오르는데 이렇게 계단 코스가 끝나면은요, 곧 너덜길이 나오는데 여기도 보기에는 험해 보이지만 옆에 지지대도 설치되어 있고 돌들도 안정적으로 위치해 있어서 크게 위험하지 않게 오를 수 있습니다. 가파른 돌계단을 올라오게 되고요. 여기 올라오면은 이제 가장 힘든 구간은 끝났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후에도 조금씩 힘든 구간은 있는데 책바위 코스로 올라오는데 가장 힘든 구간이 여기까지예요. 예, 이후에는 능선으로 접어들게 되고요. 능선은 초반에는 예, 능선은 초반에는 완만합니다. 예. 여전히 노랗게 물든 나뭇잎들이 반겨주고요. 진행하는 방향으로 명성산의 암릉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네, 명성산이 굉장히 바위가 아름다운 산인 것 같아요. 근데 시야가 정말 너무 아쉽네요. 이렇게 급하게 내려가는 구간도 있고요. 능선을 타고 살짝 오르락내리락 하는데 여기서 또 한 번의 고비가 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계단이 이렇게 쭉 있죠. 네, 마지막 고비죠. 네, 여기가 책바위 코스의 마지막 고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 올라가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자인사에서 출발하는 코스와 만나는 지점이에요. 아, 정말 토 나오죠. 여기 이 힘든 코스를 지나면요 바로 이런 게 만납니다. 계단이 매우 가파르니 이용해 주의 바랍니다. 계단이 매우 가파릅니다. 이건 길지는 않은데 진짜 계단 높이가 이만해요. 아, 진짜 토 나오더라고요. 네, 여기까지 올라오시면은 책바위 코스에서 힘든 코스는 끝났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부터 팔각정까지는 완만한 능선이에요. 여기가 해박이 670 정도이고요. 팔각정이 한 해발이 720m 정도 되거든요. 그래갖고 앞으로는 크게 힘든 구간은 없습니다. 네, 팔각정까지 450m인데 이런 완만한 능선길을 건너시면 되고요. 이 부근에는 단풍이 많이 없고요. 조금 가다 보면은 이제 이렇게 억새 군락지를 만나게 됩니다. 이 부근이 억새 군락지고 여기가 팔각정입니다. 네, 여기 팔각정이 있죠. 네, 여기에 보시면 1년 후에 나에게 쓰는 편지라고 해갖고 우체통에 넣으면은 1년 후에 도착한다고 하죠. 그래갖고 만약 이용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집에서 미리 편지를 써서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완만한 길과 만나는 곳인데요. 삼각봉은 정상이 아닙니다. 정상은 삼각봉에서 한 500m 정도 더 가야 되고요. 그러니까 정상까지 가는데 얼마나 걸리는지가 안 쓰여 있어서 조금 답답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나중에도 좀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확히 몇 킬로미터인지 믿을만한 안내판이 좀 없었어요. 근데 제가 볼 때는 한 2.5에서 3km 정도 되는 것 같고요. 명성산 정상까지는 약 1시간 정도 시간이 소요가 될 것 같습니다. 정확한 거리를 말씀 못 드리는 거는 뒤에 보시면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거 옆에 보시면 이렇게 명성산 정상석 비스무리하게 있는데 이건 좀 이상한 것 같아요. 이건 사실 명성산 정상이 아닌데, 그리고 여긴 해발 922m가 아니거든요. 네, 근데 이걸 세워놔서 마침이 여기가 정상인 것처럼 해놨는데 포천군에서 약간 좀 정상석 욕심이 있는 것 같아요. 명성산 정상은 철원이어갖고 포천에서 설치를 못하죠. 포천에서 정상석 욕심이 있다라는 걸 어디서 느끼냐면요. 운악산에 가면은요 동봉과 서봉이 있는데 동봉과 서봉 둘 다에 포천에서 세운 정상석이 있고요. 동봉인가 서봉에는 가평에서 세운 게 또 하나 있어요. 그래서 정상석이 여기 한 15m 냅두고서 그냥 두 개가 있습니다. 되게 특이해요. 좀 뒤에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삼각봉에도 진짜 뭐 그냥 대단한 봉우리가 아닌데 이만한 걸 세워놨어요. 여기는 해발 920이 아니죠. 740이죠. 그럼 이거는 갖다 놓으면은 등산객이나 관광객은 여기 정상인가 보다 하는데 아닙니다. 여기서 이렇게 와서 이렇게 산행을 진행하는 거고요. 밑으로 내려가는 것은 억새 군락지와 그리고 폭포 가는 길이고요. 조금 이따 정상 갔다 와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만약 억새 부분 설명을 보고 싶으신 분은 밑에 설명란에 시간을 누르시면은 바로 이동하실 수 있을 거예요.
여기 올라가는 길에 나무가 있는데 이게 탁 혼자서 있어서 좀 분위기가 있더라고요. 여기 팔각정에서 명성산 정상까지 가는 길은요, 정말로 딱 산 능선길을 탁 갑니다. 근데 여기가 양옆으로 그렇게 높은 수풀이 자라지가 않아요. 그래서 풍경이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 안타깝게도 저는 이런 공탕에서 산행을 해서 풍경을 못 봤습니다. 올 때 다행히 조금 해가 떠서 좀 보긴 했는데 꽤 아름답습니다. 좀 뒤에 보여드릴게요. 네, 그리고 단풍이 굉장히 잘 들었죠. 산정호수도 보이는데 여기 팔각정에서 지금 700m 왔는데 삼각봉까지 저는 0.7km라고 생각했는데 아닌 것 같아요. 한 2.7? 최소 1.7에서 2.7 되는 것 같아요. 아, 그리고 참고로 여기 명성산 정상은 군부대가 훈련을 할 때는 출입이 차단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 기억에는 그 오르다 트레킹 유튜버 분께서 가시다가 여기서 통제를 당해서 못 올라가신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그래서 평일에 가실 때는 좀 주의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이날 구름이 얼마나 많았냐면요, 이렇게 구름이 와 넘어왔습니다. 새 날아가는 거 지켰으면 좋겠다. 새가 날아가는데 찍혔네요. 네, 중간중간 이렇게 좀 황량한 곳도 좀 있고요. 여긴 정말 분위기가 스산하더라고요. 네, 오른쪽으로 이렇게 멋진 풍경이 좀 보이는 것 같은데 안타깝게도 너무 공탕이라 아무것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가 않았어요. 근데 팔각정에서 명성산 정상까지 가는 길은 한 60-70%는 이렇게 완만한 능선길입니다. 날씨가 좋으면 굉장히 기분이 좋을 것 같아요. 걷기 좋은 길입니다. 네, 군데 좀 험한 길이 있습니다. 네, 이렇게 능선을 따라서 가는 길이 꽤 예뻤어요. 여기 보시면은 이정표가 두 개가 있잖아요. 근데 두 개가 정보가 달라요. 여기선 팔각정 1.2m 왔고 삼각궁까지 0.7 남았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옆에는 1.35, 1.35래요. 뭔지 모르겠어요. 여기 바로 옆에 있는 건데 서로 정보가 다릅니다. 네, 그래서 참 못 믿겠어요. 삼각봉에서 정상까지가 한 400-500m 떨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총 거리는 한 2.5km 정도 되는 것 같긴 합니다. 네, 이날 구름이 이렇게 막 넘어오더라고요. 네, 계속 산행을 진행하시면요, 대부분의 구간은 능선을 걷지만 중간중간 이렇게 험한 구간이 있고요. 개인적으로는 여기가 가장 험했습니다. 근데 크게 위험하지는 않았어요. 네, 길의 분위기를 좀 설명해 드리면은, 네, 이렇게 편안한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아, 진짜 뷰가 너무 아쉽네요. 네, 언뜻 보이는데, 네, 오른쪽은 좀 구름이 없고 왼쪽은 구름이 굉장히 심했어요. 뭐 거의 완전한 곰탕 뷰죠. 네, 이 팔각정에서 1.5km 왔고 정상까지 0.6km 남았다고 하는데 믿을 수가 없습니다. 네, 중간에 가시다 보면은 이렇게 갈림길이 하나 있는데요. 여기는 삼각봉 올라가는 길이고 여기는 삼각봉 우회하는 길입니다. 그래서 삼각봉 올라가시는 분들은 왼쪽으로 가시는 게 좋고요. 올라가는 길이 이렇게 조금 험합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내려오시는 건 별로 안 좋은 것 같습니다. 만약 삼각봉을 들러보고 싶으시면은 갈 때 들렀다 올 때는 우회하시는 게 좋아요. 가시면 이만한 거를 진짜 정상도 아닌 봉우리에 뭐 정말 사실 그렇게 대단할 거 없는 봉우리였거든요. 이렇게 큰 정성성을 놔둔다는 거는 조금 저는 좀 이해가 안 됐어요. 포천시에서 정상성 놓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 것 같아요. 삼각봉에서 내려오는 길은 여기고요. 그리고 이거는 우회로와 만나는 길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돌아갈 때는 이쪽으로 갔어요. 네, 여기서부터는 이제 강원도죠. 강원도 철원이고요. 네, 명성산 정상까지 300m는 금방 갑니다. 명성산 자체가 굉장히 큰 산이더라고요. 저희는 지금 이쪽 포천 방향에서 온 건데 이외에도 이렇게 철원에서 출발하는 코스가 또 많은 것 같아요.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저도 가보고 싶네요. 명산산 정상에 다가오면은 이렇게 아름다운 암릉등이 좀 보이기 시작합니다. 근데 곰탕이라서 잘 안 보였는데 언뜻 보이는 풍경을 좀 찍어봤고요. 명성산 정상 마지막에는 약간의 오르막이 좀 있습니다. 조금만 더 오면은 명성산 정상에 도착하게 되고요. 여기서 뭐 다른 방향으로 하산을 할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억새와 단풍을 보고 싶기 때문에 다시 돌아가서 억새 산정호수로 하산을 했고요. 바로 옆에 밑에 보시면은 벤치가 한 3개 정도 있는 공간이 있어서 저는 거기서 밥을 먹고 갔습니다. PPL 아니고요. 내돈내산 제가 돈 주고 산 거고요. 처음 먹어봤는데 맛있더라고요. 먹방 좀 보여드릴까요?
진짜 맛있더라고요. 아, 너무 못생겼는데? 네, 이렇게 돌아가는 길에는 해가 그나마 좀 떠서 조금 더 맑아졌어요. 올 때보다는 훨씬 더 조망이 넓어졌습니다. 네, 그래서 올 때 못 봤던 봉우리들도 좀 보고요. 그리고 풍경들도 많이 봅니다. 올 때 해가 뜨니까 분위기가 훨씬 더 좋더라고요. 훨씬 더 기분이 좋았습니다. 네, 요번엔 오랜만에 친구랑 같이 가갖고 친구한테 한번 찍어달라고 해봤어요. CF 분위기를 내보고 싶었는데 모자 택이 튀어나와서 꼴보기가 싫네요. 뭐가 좋다고 저렇게 웃고 있죠? 네, 이런 길을 편안하게 돌아오면 됩니다. 네, 저희는 팔각정에서 정상까지 약 1시간 정도 걸렸고요. 아마 평균적으로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소요가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저도 느긋하게 갔다 온 편이에요. 올 때 찍은 사진 몇 장입니다. 네, 날씨가 좋을 때 가면은 이 길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네, 다시 억새밭을 설명을 해드리면은 명성산 억새밭은 네, 여기 부근부터 이렇게 쭉 해서 여기까지입니다. 이 밑에도 조금 더 있어요. 꽤 넓습니다. 다 둘러보는 데만 사진 찍는 시간 제외하고 한 2-30분 이상 소요될 만큼 넓고요. 제 솔직한 심정은 사실 그렇게 예쁘진 않았어요. 제가 여태까지 본 황매산, 민둥산 보다 좀 못한 듯한 감이 있었고요. 저랑 같이 갔던 친구는 명성산이 2번째였는데 예전에 비해서 훨씬 못하다고 해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아직 덜 폈을 수도 있고 뭐 혹은 이 데크가 없었는데 데크 공사를 했거든요. 그래서 데크 공사 때문일 수도 있고 그게 아니면은 뭐 올해는 웍새가 좀 별로일 수도 있고 그런데 예전엔 여기가 꽉 차 있었다고 하는데 듬성듬성 비어있는 곳이 많고 아쉬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제 친구 말을 빌리자면 예전에 갔을 때는 딱 보면은 우와 라는 감탄이 탁 튀어나왔는데 올해는 조금 아쉬움 듯한 느낌이 좀 많았다고 해요. 보시면 이렇게 비어있는 공간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나 그 데크 근처에는 좀 빽빽하게 안 들어차 있는 구간이 많았어요. 네, 여기 뭐 궁예 약수터라고 있는데 사실 그렇게 볼만하지 않았어요. 네, 개인적으로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네, 보시면은 좀 바로 옆에는 별로 없어요. 근데 군데군데 조금 이쁜 곳이 있습니다. 전망대도 설치가 되어 있는 곳이 있고 가장 이쁜 곳도 좀 조금 이따 설명을 해드릴게요. 네, 보시면 가까이는 없죠. 좀 멀리만 있죠. 네, 이렇게 군데군데 비어 있는 것도 굉장히 좀 아쉽고요. 하지만 수도권에 이만한 억새 산행지가 없다라는 건 사실이에요. 뭐 저도 영화를 가고 싶지만 영화는 너무 멀죠. 서울에서 가려면은 너무 비어 있는 게 너무 아쉽네요. 근데 이렇게 보시면은 이게 막 쓰러져 있고 뭐 태풍 때 산사태가 나서 다 죽었을 수도 있고 정확한 원인은 모르겠는데 예년만 못하다는 게 제 친구의 평이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여기가 제일 예뻤습니다. 여기 바로 명성산 억새 바람길 딱 들어오자마자 왼쪽에 있는 여기 쉼터인데요. 이 부분이 가장 빽빽하게 많이 차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가 가장 예뻤습니다. 네, 다른 데는 조금 비어 있는 곳이 많았어요. 사실 저는 황매산 영상 때도 그랬는데 황매산도 예전에 비해서 조금 억새가 부족했어요. 왜인지는 사실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억새는 역시 이렇게 흔들려야 멋있는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억새 바람길을 충분히 보시고 뭐 사진도 찍고 하산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하산을 딱 시작하면은요. 여기서부터 이제 산정호수까지 계곡길은요. 단풍나무가 굉장히 많아서 지금 10월 22일 기준 단풍이 절정을 이루고 있습니다. 네, 내려가는 것은 특별하게 설명을 해드릴 것은 없는 것 같아요. 비교적 정비도 잘 돼 있고 운동화로도 충분히 내려올 수 있고 급격한 경사도 없는데요. 네, 완만한 내리막입니다. 네, 많은 분들이 등산이 아니라 관광 오신 분들은 여기까지 그냥 평상복이나 아니면 운동복 차림으로 억새밭까지 이렇게 왕복하시는데요. 저는 만약 등산을 하시는 분이라고 하면은 같은 곳 왕복하면 좀 그렇잖아요. 네, 그래서 책바위로 올라서 이쪽으로 하산하는 걸 좀 추천을 합니다. 정말 단풍이 너무 예쁘게 펴 있어서 저는 사실 억새 보러 간 거였는데 억새보다 단풍이 훨씬 더 인상적이었습니다. 네, 이쪽 계곡 코스는 약 3.8km로 크게 힘든 구간은 없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구간이 평탄한 편이에요. 다만 초반에는 더 평탄하다가 갈수록 좀 가파라지는데 그렇다고 해도 크게 가파른 구간은 아닙니다. 만약 가실 생각이 있으시다고 하면은요.
네, 10월 30일 전에 가시는 걸 좀 추천을 합니다. 단풍이 이렇게 예쁘게 펴 있습니다. 오늘은 사진을 좀 덜 찍어야지라고 다짐을 했지만 이걸 보고 어떻게 안 찍습니까? 이 풍경을 보고 어떻게 사진을 안 찍어요? 여기가 진짜 제일 아름다운데 아무도 이걸 안 보고 가는 거예요. 여기가 길이 아니거든요. 길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긴 계곡으로 살짝 빠져나와서 찍고 간 건데 아무도 안 봐서 저는 되게 당황스럽더라고요. 너무너무 오빠 이거 하나 죽이지 않습니까? 네, 단풍 나무 구경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너무너무 아름답습니다, 진짜. 제가 이번 올해 단풍을 엄청 봤거든요. 제 영상 다 챙겨보시는 분이면 알겠지만은 뭐 단풍을 진짜 어마무시하게 봤는데 또 봐도 또 아름답네요, 진짜. 물에 떨어진 단풍도 아름답고요. 물에 떨어진 단풍도 엄청 예쁘죠. 이렇게 예쁠 수가. 네, 그리고 여기는 등룡폭포 근처이고요. 등룡폭포는 폭포가 2단으로 이루어져 있더라고요. 1단이고 저 뒤로 보시면은 2단으로 한 번 더 내려갑니다. 근데 폭포 부근도 단풍이 장관이라서 아이고 여기를 한 번 더 내려가죠. 폭포도 꽤나 볼만했습니다. 특히나 제가 갔을 때는 여기 이렇게 파동을 이루면서 쫙 퍼지는 게 굉장히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영상을 찍었을 정도예요. 물론 밑에서 보는 폭포도 굉장히 아름다웠습니다. 예,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지금 진짜 단풍이 너무 좋으니까 꼭 한번 가보세요. 여기 험한 길도 있다고 하는데 여기 저 일로 가지 모르겠어요. 제가 여기가 더 예쁠지도 모르겠지만은 이쪽 단풍이 너무 예뻐서 저는 되도록이면은 그냥 좀 돌아가는 길로 가시는 걸 추천을 합니다. 단풍이 너무 예뻐서 사진을 안 찍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진짜 뭐 눈으로 보면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뭐지 이게 왜 이렇게 예쁘지? 뭐 별거 아닌데 엄청 예쁘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네, 계속 단풍 구경하면서 여유롭게 내려오시면 되고요. 한 1.4km 남고도 아직 단풍이 절정을 이루고 있고 예, 이렇게 한 1km 남겨놓은 부분에서는 단풍이 조금씩 덜 든 걸 볼 수 있습니다. 아직 이 부분은 좀 녹색녹색하죠. 단풍이 많이 든 부분도 있지만은 아직 이렇게 초록초록한 부분도 있으니까 앞으로 한 일주일 정도 후에는 예, 좀 더 이 부분이 예뻐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주에 시간 없다라고 실망하지 마시고요. 예, 한 10월 30일까지는 예쁠 것 같으니까 꼭 한번 가보시길 바랄게요. 네, 그리고 여기가 이제 비선폭포죠. 예, 그럼 여기 아까 처음에 갈라졌던 책바위 코스로 하산을 한 겁니다. 네, 그래서 저는 다시 주차장으로 내려왔는데 주차장으로 내려오니까 주차장에서 보는 명성산이 또 예쁘더라고요. 이 주차장에서 찍은 사진인데 아침에 찍은 사진이랑 너무 다르죠. 그래, 다행히 뭐 내려올 때라도 날씨가 좋아진 게 다행이라고 생각을 해야죠. 네,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드리면요. 명성산은 정말 수도권 최고의 억새를 자랑을 합니다. 정말 수도권에서 억새 볼 때 명성산만큼 괜찮은 곳도 많이 드문 것 같고요. 하지만 억새가 예전에 비해서는 왠지는 몰라도 예전에 비해서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저는 의외로 억새 군락지에서 본 억새보다 여기 계곡에서 본 단풍이 훨씬 더 아름다웠고요. 관광 삼아 가실 경우 뭐 억새 군락지까지 이렇게 왕복하시는 것도 좋지만은 이왕이면 다양한 뷰를 보는 게 좋으니까 책바위로 올라서 팔각정에서 계곡길로 하산하는 걸 좀 추천을 드리고요. 체력이 좋으실 경우에는요. 삼각봉을 거쳐서 명성산 정상까지 왕복해서 다녀오시는 것도 추천을 합니다. 이 코스는 양쪽으로 굉장히 아름다운 뷰가 펼쳐져 있고 전체적으로 좀 완만한 능선이어서 좀 기분이 되게 좋은 길인 것 같아요. 정상까지 찍고 올 경우에는 총 거리가 한 13km 될 정도로 꽤 긴 코스이고 체력적으로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끝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모두 감사하고요.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나 아니면 건의하실 내용 있으시면은 언제나 그렇듯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산타는 제이슨이었고요.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